사실 개혁신당을 차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죠. 아무리 제가 국민의힘에 있던 모든 자산을 내려놓고 나오겠다 했지만은 저랑 친한 사람도 있고 눈에 밟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건 제가 아마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해본 것에 대한 약간 그 동경이 없어요. 보수를 일신하기 위한 네. 아까 그랬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거든요. 네. 뭐 우여곡절 때 저는 국회의원 돼 있지만은 완전히 저는 인신공격도 많이 당하고 지잘난 맛에 윤석열을 계엄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제 공천 앞두고 잡음이 많은 데가 대구잖아요. 사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뭐 주호영, 이진숙을 컷오프하는 이제 되게 초유의 결정을 하면서 뭐 이제 엄청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뭐 주호영과 뭐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뭐 한동훈이 그 자리에 뭐 비보궐로 출마하는 뭐 연대설도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모 언론인이 저한테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 것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는 주 대표라면은 듣자마다 개빡칠 것 같다. 예. 예.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주 대표랑은. 내가 주 대표님은 지난달에도 출장도 갔다 왔는데 멕시코랑 과테말라 모시고 갔다 왔는데 내가 아는 그 주 대표님의 성격대로라 그러면은 네. 그런 일에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 때문에 네. 개빡칠 것 같다. 예. 그럼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 전혀 없죠.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또다시 3파전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분의 지지자들 위해 3파전이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하냐를 방송 가서 많이 얘기했어요. 네. 3파전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리에 전임자가 개빡치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론을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분의 지지자들이 계속 이제 꿈꿨던 게 뭐냐면은 그 명태균 사건으로 이준석과 오세훈이 날아가길 바라면서 온 동네 이제 방송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도 듣고 개빡쳤죠. 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제 밥만 먹고 그런 시나리오만 쓰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면 네. 그러면은 나경원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 것이다. 네. 그럼 나경원 대표가 빠진 동작을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또 세웠어요. 그걸 온 동네에서 떠들고 다녔어요. 네. 자 그 말들은 나경원 대표 또 개빡치죠. 어. 그럼 평소에 나한테 잘하지. 그치. 그때 네. 기억나시죠? 무슨 뭐 공소 취소 부탁했다고 막 이렇게 예. 폭로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계양 가는 게 좋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도 보면 계양 같은 왜 가냐 계양도 막아버렸죠 이제 보니까. 계양도 어렵죠 지금. 근데 뭐 하여튼 저는 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의 조언을 듣고 계셔서 굉장히 똑똑한 선택을 한다고 지금 좀 믿고 있는데 예 뭐 한 20일 안에 결정해야 될 걸요? 그렇죠. 시간은 많이 남지 한 20일 안에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오세훈, 뭐 이준석, 한동훈에서 뭐 이제 오동석 막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그 오이한이라고 했다고 또 이제 불쾌했다는 소리 듣는데. 순서가 뒤로 갔다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가나다 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처음에 오이한이라고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렇죠. 그 언론사의 주필쯤 되는 분이 그게 뭐 오히려 좀 본인이 불필요한 논란에 끼지 않기 위해서 가나다 순을 썼다 정도로 이해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 때문에 왜 불쾌합니까? 왜 내가 뒤로 갔냐? 뭐 이제 이런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깝깝합니다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여러 군데서 총체 난국인데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승리의 기준으로 말한 것이 이제 서울과 부산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어쨌든 이제 경선에 합류를 해서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둘의 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사실 당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중도 보수의 포지셔닝을 좀 밀어주려면 당이 좀 이제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촥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비치고 오히려 이제 내홍이 벌어지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이제 정원호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 등에 업고 쫙 이제 중도까지 공략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거면 서울시장 선거도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님이 사실 2021년 보궐선거에 어려운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이제 나경원 의원과의 경선을 질 거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에서 질 거라 생각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두 번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 바람으로 이제 된 건데 네. 그때 결국 핵심이 결국 김종인 이준석 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제 돌파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걱정은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그 수밖에 없죠. 김종인 이준석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별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이상한 소리 한다면 차단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 김종인 장관을 이제 하면요, 이분이 뭐 천재적인 계략 네. 뭐 이런 거를 하실 때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네. 그냥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한 능력이 뛰어나신 겁니다. 예, 누가 뭐래서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말하는 소리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안 돼. 네.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뛸 때 주변에 이제 오세훈 시장 주변 분들이 뭐 이번에 뭐 우리가 뭐 나경원이랑 안철수랑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광만 팔고 빠져야 됩니다부터 많이 하니까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네. 제가 그때는 당협위원장이니까 네. 이 위원장 그 오세훈이 이상한 거 하지 못하게 가가지고 전화도 못 받게. 어? 그때 네. 이제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을 돕겠다고 이제 그때 뭐 김무성 대표부터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네. 오세훈 시장한테 사퇴를 종용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맨날 오세훈이 흔드는데 전화 못 받게 해.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왜냐면 이기는 걸 알았거든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저도 알았고요. 구도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선거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몇 네. 가지 요소만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만약에 단일화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네. 예,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구도였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 몰랐던 거죠 그때. 음.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거죠. 지금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눈에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저는 우리 김정철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김정철 후보가 우선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네. TV 토론이라는 데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줄 거로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서울 뭐 대구뿐만 아니고 사실 예. 충북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기령 시장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시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국힘 대표하실 때 이제 그 자맹을 하실 때도 이제 가서 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령 그 후보는 안 뵙고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봤습니다. 가까이 올래신가?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 누구, 어디 누군지 갔나 말하기 했을 어려운 때 누군지 말하기 어려운 가까운 사람이라 충주로 갔다더라 이제 예, 이래가지고 예, 그때 예, 조기령 시장이 예. 가까우니까 이제 만났다고 예, 들었는데 예, 하여튼 그건 아니었군요. 예. 근데 뭐 이분이 또 이제 경선을 또 중도 사퇴하기도 하고 이분도 예. 참 사실 충주맨이라는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든 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젊은 층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분인데 이렇게 또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참 국민의힘 보면 참 제가 이거 그냥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요. 네. 2022년도에 이제 3월 달이 대선이었고 6월 달이 보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22년 3월에 네. 대선이 되자마자 네. 그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데 네. 충북지사는 조기령 후보를 내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조적 문제 뭐냐면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충주시장이기 때문에 미리 직을 사퇴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공천을 못 하고 아 그래서 뜬금없는 이제 김용화 씨를 이제 후보로 이제 내게 된 건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조기령 후보를 냈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생각이었고, 근데 구조적으로 약간 이게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공관위원장을 이제 사실상 저는 영향을 줬다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경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반감이 셌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내에서 조기령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 좀 있었다. 이건 저는 무조건 내려고 했더니 충주맨도 그렇고 네. 젊은 세대의 의견을 잘 받아주고 이런 이미지 좋죠. 예. 그런 것만으로 해도 리더십에 상당히 충청북도 같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그때 좀 안타깝죠. 그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세훈 시장도 요구하긴 했는데 혁신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빠지고 뭐 이렇게
중도 보수의 합리적인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좀 중도 표심 공략하는 모습을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사실 그럴 생각은 뭐 별로 없어 보이고 뭐 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뭐 이제 지금의 위기를 딛고 결국 6월에 이제 뭐 혁신선대위를 꾸려가지고 가고 뭐 이런 그림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다들 칼로 물베기 하는 게 네. 혁신적인 인사를 세워야 된다는 원론적 맞으면 혁신적인 인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수 진영에. 예, 절반은 부정선거 한다고 저러고 앉아 있고 뭐. 네. 예. 부정선거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자체 참 창의적인 발상이긴 하죠. 온 세상이 매수됐고 조이제도 매수됐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창의적인 거가 별개로, 네. 약간 이상한 방향 창의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보니까 오늘 전환기 씨는 또 이제 돈벌이 하려고 또 이준석 하버드 학력 위조서를 또 시작하던데. 나왔나요 또?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안 나오면 섭하지 요즘. 뭐 하버드에서 컴퓨터랑 경제학을 같이 전공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뭐 그냥 헛소리 그 자체인 게요. 2007년도에 제가 졸업할 때 그걸로 졸업한 사람 엄청 많고요. 네. 너무 그렇게 졸업하는 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2010몇 년부터 그렇게는 못하게 금지한 건 맞는데요. 네. 저 다닐 땐 다 탈 수 있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럼 다 아직도 근데 그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방송에서 막 맨날 뭐 의심간다 이러셔가지고 고소하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저희 고소할 겁니다. 전환기 씨 계속 이제 구속 스택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명예훼손을 구속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거의 다 쌓았습니다. 이제. 스택 많이 쌓았군요. 우리 대표님 나오니까 잠깐만 이거 읽어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김선사인님께서 1,000원, 경승님께서 5만 원. 여기가 아니라 저희 해코톤에다가 그 사서야 된다니까. 김시현샤이님께서 또 5,000원 해주시고 또 FP님께서 3만 원. 이렇게 또 대표님 나오시니까 슈퍼챗이 엄청 뜨겁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궁금했던 건데 이제 장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 국민의힘 대표 하실 때도 사실 그때 이제 0.5선으로 들어온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사실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자들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배지였어요. 사실 뭐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소신 있고 합리적이고 이제 이런 모습들에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 국회 출입처를 떠나더라도 저 사람이랑은 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이런 정도 인기 있는 양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흑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흑화한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이 당 대표 할 때는 그 유튜버들이 안 왔겠냐고요. 유튜버들이 맨날 저한테서 뭐 저 원래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준석아 우리랑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잘하기 싫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누구들 맨날 방송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니 뭐 이게 제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포섭되면은 되게 이상한 걸 자꾸 받아줘야 돼요. 아까 말한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 대표도 지금 거기에 이제 부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서 왜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빚지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빚지기 싫어서?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노원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목동에서 다녔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당시 살고 있는 건 용산이었고 그럼 사실 목동이나 용산에 공천을 달라고 했으면은 뭐 받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럼 좀 쉽게 국회의원 되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꼽기로 시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빚을 지는 거니까. 그 당시에 공천권자에게 너는 용산이나 뭐 그 양천 공천 받아가 쉽게 시작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제일 어려운 데 가서 한번 길을 닦아보겠습니다 이랬던 건데 저 당대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내가 누굴 도우면 도왔지 내가 빚지고 살고 싶진 않다.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무슨 뭐 내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지 어디 거래관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유튜버들이 뭐 속된 말로 빨아주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확실히 소신이 있었군요. 소신보단 그게 얼마나 나중에 큰 비용 청구서로 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선의 승리가 요원해 보이고 사실 이대로 가면 이제 지선 패배가 굉장히 유력한데 그것도 전대미문에 막 15대 1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선 후에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사실 이준석 구원투수론이 당내에서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께서 뭐 국민의힘 중진과도 되게 밀접하시고 뭐 이제 자주 교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그 보수 지형을 아끼고 저를 아끼는 분과 식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개혁신당을 차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죠. 아무리 제가 국민의힘에 있던 모든 자산을 내려놓고 나오겠다 했지만은
아 저랑 친한 사람도 있고 눈에 밟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건 제가 아마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해본 것에 대한 약간 그 동경이 없어요. 당 대표를 이미 해봤으니. 당 대표뿐만 아까 말했더니 그거를 보수를 일신하기 위한 네. 아까 그랬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뭐 우여곡절 때 저는 국회의원 돼 있지만은 네. 완전히 저는 인신공격도 많이 당하고 거기서 특히 그것도 터무니없는 거로 당하고 네. 거기다 그것 때문에 지잘난 맛에 윤석열은 계엄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 당에 만약에 뭐 난 정계 개편 일어나든 뭐 해가지고 헤게모니 잡는다 한들 네. 내가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친이 친박이 싸우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네. 친이랑 친박은 대단한 싸움을 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 학살해도 국회의원을 할 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씩 그 팀에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가능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그러면은 그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워가지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람 몇 명 넣었을까요? 그냥 비례 몇 명 이제 넣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몇 군데 당선 확실 지역 뭐 대구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우재준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넣었겠죠. 네. 근데 그게 사실 판을 바꾸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제가 대표할 때도 그랬어요. 네. 제가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라는 게 있었지만은 네.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2021년까지 제가 당대표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그냥 제 살기 바빴기 때문에 네. 세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지방선거에 그러면 아니 내가 이 사람 넣어야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챙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보수 진영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네. 아니면 헤게모니 잡는다 한들 네. 새로운 사람을 예를 들어 100명씩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 지금 수도권 선거가 작살났는데 네. 수도권에서 먹힐 만한 사람 100명 정도를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건 이준석도 못하고요. 한동훈도 못하고 장도혁도 못해요 지금. 거기에 모든 문제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튜버들이 이상한 사람 끌어대고 지금도 뭐 국민의힘 뭐 청년 오디션 하는데 가보면은 뭐 부정선거 믿는 애들 와가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이준석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은 뭐 한동훈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은 장도혁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오세훈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도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 몇 명이랑 점심 먹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요즘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게 이준석의 인재풀도 아니고 한동훈 인재풀도 아니고 그냥 보수 진영 전반의 인재풀이라는 것이 박살난 지 오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에 좀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거 계속 고민하면서 야 오늘은 뭘 할까 내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제가 봐서 솔직히 멍청하기까지 해요. 보면은 뭐 누구 연대설 퍼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정치인양 그 연대하면 어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 대표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뭐 아주 만약에 뭐 국민의힘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사실 대권을 바라보는 메인 플레이어가 본인이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더 주인공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고, 사람이야 사실 뭐 이제 보수가 기세가 좋아지면 또 이렇게 뭐 그게 올라올 잘못된 수도 거예요.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예를 들어 그 한동훈 대표 주변에 붙어 있다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 이준석이 쓴 당직자들이에요. 예. 제가 당장 썼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한동훈 대표 취해 가면 또 왜냐면 비주류계이기 때문이에요. 보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다 유승민계였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풀이 한 10년째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소위 말하면 옛날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할 때 안철수 당의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안철수 대표 시절에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준석계가 되고 일부는 또 여기 뭐 한동훈계가 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방송 나와가지고 뭐 한동훈계 뭐 안철수계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이 보수를 뭐 지들이 보수를 뭘 알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재풀이 없어서 그래요. 인재풀이 없어 그렇다. 네, 그냥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정치 입문해가지고 돌다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명언 중에 제일 한심한 게 그거잖아요. 국민의힘 왜 왔냐고 할 때 민주당 못 가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정신이 아닌 플로우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를 그 보수 진영에서 문제의식 갖지 못하면은 그
어느 누가 농담조로 얘기했던 게 진짜 맞긴 맞더라고요. 뭐냐면은 네. 그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보면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있죠. 예. 네. 저는 그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평생 민주당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만 반짝 1년도 아니 몇 달만 흔들면은 이제 최고위원 되는 당인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인재풀의 깊이인 거죠. 아. 더 황당한 거 보세요. 그렇게 와서 그 전에 흔들던 게 이현주 의원이에요. 예. 또 가잖아요. 민주당 가잖아요. 네. 예. 자 그럼 그렇게 그러면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수 때려졌던 검사들이 누굽니까? 그 두 사람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은 민주당 못 가서 국민의힘 왔다 그러더니만 와서 계엄 때리고 네. 수류탄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여기다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갔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인재풀 운영이 계속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죠. 뭔가 이렇게 근원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보수에 대한 인재 풀을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그 공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얼마나 웃겨요 보면은 제가 솔직히 조영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두 분이 전라도 얘기를 했죠. 네. 그 전라도 못된 버릇 뭐 이런 얘기했죠. 주호영 대표님은 전라도 출신이 대구 공천을 어떻게 하냐. 네. 이건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바는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김종환 의원은 전라도 출신이 못된 버릇 네. 고쳐주겠다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민주당 출신이에요. 민주당 출신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내가 전라도에 못된 버릇 고쳐주겠다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할 소리 못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수정이 속된 말로 진짜 완전 망해버린 게, 네. 예. 그 제가 무슨 뭐 보수가 뭐 성골이어야만 보수 정치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긴 가가지고 조금만 그냥 흔들면은 뭐 되는 동네가 돼버린 거죠. 네.